네, 안녕하세요. 포스 크리에이티브 파트에서 파이프라인 TD로 일하고 있는 천현일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샷건 활용 팁 앤 테크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샷건을 도입했을 때 기본적인 기능들은 샷건에 있는 튜토리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서 이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약간 가려져 있는, 노출은 되어 있지만 쉽게 그러니까 좀 시간 들여서 찾아보지 않으면은 볼 수 없는 내용들을 위주로 제가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에 앞서서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5개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한 용어 정리를 먼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샷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제 용어들이고요. 엔티티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 뭐 개체라는 의미로 이제 업무에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집합적인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쉽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샷이나 에셋, 그다음에 프로젝트, 시퀀스 등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샷이나 아니면 에셋 같은 것들은 타입을 엔티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티스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스텝은 태스크하고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 스텝은 태스크의 어떤 타입의 일인지를 이제 구별해 주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버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데일리나 아니면 리뷰를 할 때 요청하는 동영상이나 이미지 파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퍼블리시 파일 같은 경우는 이런 리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버전이 등록되고 이제 실제 파일들이, 작업된 파일들이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과 협업하기 위해서 공개되는 파일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는 그 태스크의 어떤 진행 사항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라는 게 있는데 각 엔티티마다 고유 아이디가 있고요. 이거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기능은 액션 메뉴 아이템이라고 해서 샷건에서 이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액션 메뉴 아이템은 브라우저에서 내가 만든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띄우거나 웹 브라우저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데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샷건에서 액션 메뉴 아이템을 만들면서 어디에서 메뉴를 생성할지를 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액션 메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커스텀 URL 프로토콜이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RV에는 이제 커스텀 URL 프로토콜을 이용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좀 이따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녹화를 했고요. 샷 리스트에서 샷을 선택을 하고 제가 만든 이제 액션 메뉴 아이템을 클릭을 했을 때 그 샷의 마지막 버전을 RV로 플레이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기능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뭐 플레이트나 이런 것들을 따로 올려서 플레이트만 따로 이렇게 불러서 본다든지 하는 기능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 메뉴 아이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URL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 분들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URL 프로토콜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프로토콜 식별자 땡땡 슬러시 호스트 주소의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HTTP나 HTTPS가 바로 프로토콜 식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이제 프로토콜 식별자를 만들어서 연결해서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스텀 URL 프로토콜은 웹 브라우저에서 내 PC에 있는 뭐 어플리케이션 실행하거나 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게 예전에는 웹 브라우저에서 실제 컴퓨터 안에 있는 로컬 파일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한 5, 6년 전에 이제 구글이랑 파이어폭스에서도 그런 기능들을 보안적인 문제로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아래 이미지의 샷건에서 액션 메뉴 아이템 등록할 때 저희가 URL을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프로토콜 식별자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도큐멘트는 저희가 링크로 이렇게 PPT에 남겨놨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이제 URL 커스텀 프로토콜 세팅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시는 요정 한 7줄 정도에 되는 내용을 이제 노트패드에 적어서 .rg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신 뒤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지스트리에 등록이 되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만든 푸라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푸라는 URL 프로토콜 식별자로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에서 어떤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제가 뭐 뒤에 my script path main 파일이라고 적혀 있는 저 파일이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팅을 하신다면 저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경로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조금 이거보다는 세팅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에 있는 명령어를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파일을 데스크탑 파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데스크탑 파일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내가 만든 스크립트로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제 세팅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RV 쪽에 있는 이제 RV 링크라는 커스텀 프로토콜을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 봤더니 샷건에서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일을 복사하셔서 RV 설치 디렉토리 안에 보시면 빈 디렉토리 안에 rv.install underbar handler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원하는 프로토콜 식별자만 리네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훨씬 사용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RV링크 같은 경우는 샷건에서 제공하고 있는 RV링크 커스텀 프로토콜인데, 이걸 사용을 하시면 이제 RV에서 우리 샷건에 이제 URL을 접속을 해서 해당 버전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그 버전 아이디로 이제 동시에 플레이를 가능하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만든 커스텀 프로토콜에서도 이 RV 링크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사용 방법은 아래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이제 저희 회사 샷건 주소와 그 다음에 플레이할 버전 아이디를 넣어주시기만 하면 RV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그 버전을 플레이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엔티티 타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액션 메뉴 아이템을 등록을 할 때 엔티티 타입 같은 경우는 어떤 페이지에서 메뉴를 생성할 것인가를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샷 페이지냐 아니면 에세 페이지인지 버전 페이지인지, 그래서 내가 만든 액션 메뉴 아이템을 어디서 메뉴에 노출을 시킬 것인지를 여기서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폴더라는 거는 이 메뉴가 어떤 서브 디렉토리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URL 같은 경우는 등록한 메뉴를 클릭 시에 연결할 URL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좀 전에 계속 설명드렸었던 URL 프로토콜 주소를 여기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플레이 로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샷건이 이 이벤트를 발생할 때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를 한꺼번에 전달해 줍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컬럼의 값과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같이 담아서 주는데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라이트 페이로드를 기능을 체크를 하시면은 저 기능이 이벤트 로그 엔티티에 있는 특정 아이디만 가지고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파이썬 API로 전달을 해서 값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어떤 값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클릭하고 페이지 들어가는 걸 상당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 내에서 모든 기능을 사용을 하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액션 메뉴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발표에 넣어 봤습니다. 네, 꼭 사용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것과 같이 스크립트를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할 때는 샷건에 마찬가지로 샷건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샷건의 스크립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스크립트를 추가하시고 해당 스크립트를 등록을 하실 때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키라는 게 있는데 저거는 생성할 때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키는 항상 복사하셔서 따로 파일로 저장을 하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이슨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샷건 이벤트 데몬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샷건 이벤트 데몬은 약간 파이프라인 공정상에서 이제 매니지먼트 부분에서 자동화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찾아보게 된 케이스인데요. 이건 원래는 샷건 쪽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했었던 기능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개발자가 자기가 이거를 개발해서 깃허브에 공유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많이 퍼지면서 이제 여러분 지금은 샷건 공식 깃허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필요한 것 중에서는 이제 스테이터스를 자동으로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PD나 아니면 PM 쪽에서 요청이 이제 많이 왔었던 거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이제 중요한 사람의 코멘트는 이메일로 따로 받아보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샷건 이벤트 데몬을 이용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받은 요구 사항이고요. 예, 정리하자면 에셋 작업을 할 때 모델링 파트에서 이미 파이널이 났는데 그리고 리깅이랑 룩뎁도 같이 파이널이 났어요. 근데 리깅 파트에서 버전을 업데이트를 하면은 다른 리깅이나 뭐 룩뎁 파트에서 이 사실을 알고 좀 파일들을 미리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파이널 체크라는 스테이터스로 변경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에셋 스테이터스가 논을 제외하고 전부 파이널인 경우에 에셋 스테이터스를 파이널로 자동으로 변경해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청사항을 받고 나서 이제 많이 이제 저희 팀하고 의논을 하고 나서 저 버전이 업데이트 됐을 때가 아니라 퍼블리시 됐을 때 파일이 실제로 퍼블리시 돼서 그걸 확인할 수 있을 때 다른 리깅이나 룩뎁 파트에서 그런 파일들을 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이제 저희 워크 프로세스 때문인데요. 태스크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아티스트가 작업을 하고 버전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샷건에. 그러면 그 샷건의 버전을 보고 이제 CGI 슈퍼바이저나 슈퍼바이저든 팀장님이든 이제 리뷰를 하겠죠. 그래서 리테이크가 나면 이제 작업을 다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프로브가 나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그 해당 버전과 이제 연계해서 퍼블리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이 나게 되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버전을 등록했을 때 만약에 그런 스테이터스가 변경이 되면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변경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데몬이나 액션 메뉴 아이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벤트 로그 엔티티 리스트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걸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모든 자동화나 아니면 어떤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전부 다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데이터가. 그래서 샷건 페이지에서 제가 스테이터스를 어떻게 변경했는지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이 페이지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엔티티 타입 같은 경우는 샷건 써 있는 걸 읽어보면은 샷건 샷 체인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샷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던 거고 어트리뷰트 네임을 보시면은 SG 스테이터스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스테이터스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샷에서 어떤 스테이터스가 변경됐을 때 이벤트를 제가 모아놓은 건데요. 이런 이벤트의 이제 오른쪽 끝에 보시면 올드 밸류하고 뉴 밸류라고 이제 값이 있는데 그건 스테이터스가 어떤 값에서 어떤 값을 변했는지를 기록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화를 하거나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거나 아니면 롤백을 할 때는 이 페이지를 항상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경로로 들어가시면 이제 오픈 소스로 된 샷건 이벤트라는 프로젝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파일들이 꽤 많이 있는데 example 플러그인스 빼고 3개의 파일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이벤트 데모를 돌리기 위해서 좀 쉽게 정리를 많이 해놨습니다. 이 설정 파일을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설정 파일이 좀 네. 처음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샵으로 이제 제일 앞줄에 샵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빼면은 이게 전부입니다. 설정 파일들의 항목들이.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보시고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서버에 이제 샷건 주소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키는 아까 스크립트를 제가 만들었을 때 받은 키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프록시 서버에서 이제 만약에 회사에서 프록시 서버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을 한다면 그 프록시 서버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패스에는 저희가 이제 자동화해서 만들어 놓을 파일들, 파이썬 파일들을 모아 놓을 폴더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파일들을 이 폴더에다 넣어 주시기만 하면 이벤트 데모에서 자동으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메일 부분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메일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서 이메일 세팅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샷건 이벤트 데모니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메일을 받아볼 주소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파란색 부분으로 두 번째 줄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제일 사실 핵심이에요. 이 이벤트 데몬을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벤트 데몬 실행하시기 전에 저 위치에 있는 파일을 꼭 삭제하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파일이 어떤 파일이냐면 내가 이벤트 데몬을 실행을 했을 때 어디까지 실행됐는지에 대한 아이디 값들을 총 이제 지정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테스트하다가 한 달 뒤에 만약에 어떤 이벤트 데모를 다시 실행을 시키면은 저 파일에서 아이디 값을 가져와서 이전 파일까지 전부 다 스테이터스를 변경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전체 스테이터스가 다 꼬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복하느라고 한 이틀 정도를 제가 고생을 해서 꼭 저 파일을 지우고 나서 실행을 해주시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샷건 이벤트 데몬에서 이제 그 컨피그 파일이나 이런 설명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다른 깃허브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전부 영문으로 된 문서이긴 하지만 저 링크에 들어가시면 구글 번역기를 돌리시면 상당히 훌륭하게 번역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쯤에서 한번 웃어 주셔야 되는데. 샘플 예제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깃허브에 example 플러그인즈 폴더 안에 이제 지금은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5개, 6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아져서 이 코드들을 보시면 상당히 쉽게 빠르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example 파일 중에 하나를 제가 잠깐 열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저 빨간색 박스에 있는 거예요. 저 박스가 뭐냐면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함수를 실행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글씨 이벤트가 이제 보시면 태스크 어프로브드라는 함수를 실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샷건 태스크 체인지, 그러니까 태스크가 체인지 되는 것 중에서 스테이터스가 변경됐을 때 나는 이벤트를 잡아서 태스크 어프로브드라는 함수를 실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잡고 싶은 이벤트와 이벤트 타입과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를 넣어 주시기만 하면 해당 이벤트 데모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태스크 어프로브드 함수를 열심히 코딩을 해서 만들고 배포를 합니다. 네, 이 부분까지 보여드리면 많은 부분이 나가실까봐 제가 대신에 이제 커닝 주소라고 해서 제가 example 플러그인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샷건 파이썬 API가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 링크를 남겼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PPT 자료를 공개가 돼서 받아보시면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샷건 이벤트 데모에 이제 우리가 만든 파일을 설정 파일들의 이제 패스에 이제 아까 만들었었던 그 파일을 패스 안에 등록된 경로에 넣어 주시기만 하면 이제 된다고 했는데 요 한 줄은 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샷건 이벤트 데몬.py 스타트라고 쳐 주시면 이제 이벤트 데몬이 자동 올라오면서
리눅스 서버가 어떤 샷건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든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자동화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본 영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요구사항이 모델링 태스크에서 만약에 어떤 퍼블리시가 일어났을 때 이제 나머지 리깅과 룩대 파트에서 자동으로 저게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구사항으로 모든 태스크가 파이널인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스테이터스가 자동으로 파이널로 바뀌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잘 작동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샷건을 이용해서 만들어 쓰고 있는 인하우스 툴을 몇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인하우스 툴인 포스티비라고 해서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만든 툴이에요. 그래서 특정 기간에 올라온 모든 버전을 RV 플레이로 확인을 하고 싶다는 요청 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쓰는 건지 물어봤었는데 각 팀이나 이런데 TV를 한 대씩 놔놓고 이거를 계속 플레이를 무한 반복을 해서 아티스트들이나 다른 이제 작업자들이 지나다니면서 수시로 보고 확인하고 뭔가 놓친 게 없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이 와서 그 툴을 만들게 됐고요. 일단은 뭐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듀레이션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7일 전 혹은 한 달 전 아니면 뭐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선택하고 어떤 특정 스테이터스만 나는 플레이를 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필터링을 하고 이제 파이프라인 스텝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샷건이랑 인티그레이션을 할지를 체크를 해주면 리프레시 타임으로 해서 뭐 1시간이나 아니면은 2시간이든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 놓으면은 계속 RV가 꺼졌다가 다시 새로운 버전이 올라온 버전으로 이렇게 계속 플레이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툴이고요. 모니터도 뭐 여러 대 있을 수 있으니 뭐 모니터도 선택해서 플레이 버튼 누르면 RV가 자동으로 열려서 이제 플레이가 되는 인하우스 툴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데일리를 할 때 이제 샷건 웹페이지에서 데일리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특정 이제 뭐 팀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뭐 일주일 전에 있었던 모든 리뷰들을 한번 다 훑어보자라든지 그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툴을 이용을 하면은 좀 쉽게 필터링해서 이제 RV에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밑에 보이는 이제 바에 썸네일들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한 51일 정도 전서부터 현재까지 이 프로젝트에서 RV로 버전이 올라온 것들을 이제 플레이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고스라는 툴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앤드류가 그 샷건 크리에이트를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보시면은 중간에 아마 타임로그를 쌓는 거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1시간 이렇게 넣는 거를. 그게 이제 샷건 안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타임로그를 쌓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어떤 태스크를 작업을 할 때 작업자가 나는 이거 1시간, 2시간을 투입했어라는 것들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 저희 회사도 이런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직접 입력을 하게끔 하니까 그게 상당히 오류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축적되더라도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자동화 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샷건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 툴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이 툴의 첫 번째 목표는 그 타임로그를 쌓는 거였어요. 그래서 작업을 어떤 태스크가 어떤 난이도의 어떤 태스크가 얼마나 시간을 할애해서 작업을 했는지를 나중에 기록을 보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개인 평가의 목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단순하게 저희는 그 작업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다음에 추후 나가서 원가 관리를 프로젝트 원가 관리를 이제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이 툴의 주요 기능은 개인 작업자가 이제 할당받은 태스크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스테이터스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남은 시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업 시작할 때 리눅스 같은 경우는 레즈 환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즈 ENV 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팅한 프로젝트에 어떤 마야 버전을 쓸 거고 어떤 플러그인들을 쓸 건지 모두 세팅이 미리 되어 있고 그 세팅으로 들어가서 해당 마야를 키면은 프로젝트에 맞는 버전의 마야나 아니면 다른 플러그인들이 같이 로딩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준 터미널이 뜨게 되고요. 거기서 마야나 뭐 다른 툴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샷이나 에셋의 다른 태스크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레퍼런스도 바로 폴더를 열거나 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버전이나 뭐 이런 것도 이 툴 안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 샷건이랑 연동한 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모든 아티스트가 사용하고 있는 툴입니다. 모양은 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하고 리눅스를 지원을 하고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켜주고요. 리눅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즈 환경을 바로 열어서 터미널 열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뭐 특정 태스크를 클릭을 하면은 밑에 이제 샷이나 에셋의 다른 태스크들의 정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애니메이터라고 하면은 리깅에 대한 뭐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네, 저렇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좀 얘가 잘못됐네요. 애니메이터가 아니라 이제 리깅 파트에서 이제 모델링의 이제 태스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을 때는 클릭해서 밑에 있는 화면을 보면은 인포메이션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샷건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들을 이제 이 툴에서 많이 확인을 하고요. 카메라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샷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타임로그를 기록을 하게 되면은 이 개인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페이지인데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 얼마큼 많이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이번 주에 작업을 총량을 얼마나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애니메이터로도 일을 했을 때도 약간 이런 비슷한 내가 얼마나 몇 분 정도의 애니메이션을 쳤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좀 궁금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샷건에 있는 그래프 툴을 이용을 해서 통계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개인 작업자의 화면인 거고요. 그 다음에 팀장이나 다른 이제 슈퍼바이저들은 우리 팀원들에 대한 이제 타임로그들을 한 번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었는데, 네, 뭐 클릭하면 이제 서브 메뉴에서 터미널을 열 수가 있고요. 여기 이 터미널이 레지 환경으로 들어가서 뭐 마야나 아니면 뭐 다른 툴들을 이제 열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버전을 플레이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정보들은 이제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어플리케이션을 만약에 마야를 여러 개를 띄웠다고 하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클릭하거나 알트 탭으로 넘어갈 때마다 그 태스크에 타임로그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트래킹을 하게끔 만들어놔서 작업자들이 어떤 툴을 이용을 하든 그 타임로그를 기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프리비즈 단계에서는 샷건을 도입을 해서 이제 뭔가 샷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막 작업을 이제 진행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프리비즈 단계에서는 좀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프리비즈 단계에서는 샷 이름이 정해져 있지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카메라 촬영을 할 거고 어떤 장면을 어떻게 쓸지 정해진 게 없고 이제 좀 프리롤로 많이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샷을 배정을 하고 태스크 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 완성본이 됐을 때 그것들을 각각 커트별로 나눠서 MOV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됐는데 영화 한 편이 나왔는데 그 영화 한 편의 MOV를 사람이 일일이 하나씩 등록을 하자니 너무 힘들어서
그거를 한 번에 업로드할 수 있는 이제 벌크 업로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폴더에 샷 이제 만들어진 샷 이름으로 이렇게 네이밍을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버전을 생성해서 샷을 만들어주고 올려주는 기능들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사람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언제나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수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시퀀스의 모든 샷의 이름을 잘못 입력한 상태로 작업이 이미 진행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시나 아니면 버전 파일들이나 이런 네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엉켜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작업은 다 했는데 샷 이름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 받았을 때 이제 저하고 이제 다른 상호 TD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실제 파일들과 그 다음에 이제 샷건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이름, 그 다음에 샷 이름, 그 다음 파일 이름 등록된 모든 파일들을 전부 다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저는 상당히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샷건 이벤트 쪽에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은 저희 샷건 쪽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한 하루 반나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복원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 파이프라인 툴을 사용을 하시는 목적은 이런 이제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좀 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이번 실수를 통해서 뭐 이런 백업에 관련된 이제 원복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더 보완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 스텝이 이제 상당히 이상하게 변경이 되고 스테이터스가 막 엉망진창으로 변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을 이틀 뒤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인데 제가 월요일 날 출근을 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사항이 왔을 때 이벤트 로그에 이제 기록된 시간을 이용을 해서 제가 다시 원복을 시켰는데 이거는 사실 거의 한두 시간 안에 끝났어요. 그래서 그 이벤트 로그 쪽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정말 저에게는 보물상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파이프라인을 돌리던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좀 샷건에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저는 좀 안심하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